중국과 또 많은 회원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NAAC에서 일하고 있는 후앙 리후아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일본, 마카오, 홍콩,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일본, 마카오의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어떠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존과 복원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그러한 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틀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전통적인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 복원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비디지털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이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여러 특별 자금을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지난 5년간 연간 2억 위안을 총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카이브들을 보존해 왔고요. 특히 중국의 중부와 서부에서의 이 아카이브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주 정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그 기록 보관소입니다.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멋진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유롭게 이미지도 많이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을 저희는 매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록에 관한 복원과 보호에 대한 저희의 5년간 계획을 매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에서는 가장 주안점을 특수 자금을 마련을 해서 국가의 주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원과 보존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6개의 지역별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이때의 목표였습니다. 이 주요 기록물 보관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여러 다양한 그러한 지역의 기록물들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효과적으로 보관을 하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적 틀은 여러 관련된 산업의 기준을 가져와서 당한법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당한법 하에 이 복구된 기록물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요. 법제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지침이 법제화되었는데요. 일례로 들어보면 기록물 자료의 복원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복원이 어떠한 지역에서 이 기록물이 어디에서 보존이 되었고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 복원의 그 모든 절차들이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표준적인 기술이나 그 외 다른 복원 복구 관련 기술들에 대한 지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종이 기록물에 대한 것, 영상물, 오디오, 시청각 자료 등등 비디지털 자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으로 비전자 기록물 보존 복원에 대한 절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특별 부서를 지정을 해서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여러 조치들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맨 처음 보관소로 기록이 들어오는 그 입고 당시에 절차를 표준화했고요. 가장 먼저 소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보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곰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살충을 충분히 했고요. 또 여러 다른 형태의 기록물들의 특정 환경에서
통제되는 특정 환경으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자료에 맞는, 각 자료 재료의 성격에 맞는 환경에서 보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로 나온 보건 기술에 관해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뭐 세충 통제나 소독에 관한 여러 기법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개발이 된 기법들은 더 전국적으로 널리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구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종이 기록물에 대한 탈산화 작업을 했고요. 저산소 컨디셔닝 기법들을 통해서 이 품질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보존과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2008년에 있었던 대규모 스촨성 지진을 한번 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큰 지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기록에도 큰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아키비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장된 기록물들을 복원하고 또 다시 그것들을 살려내는데 많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당시 지진이 거의 리히터 지진도로 8.0을 기록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 기록물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거의 2달간 자외 직사광선과 여러 습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곰팡이, 오염, 글씨 번짐 등 다양한 형태의 데미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또 모든 기록물들을 제대로 복원해내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기록물 자료들을 땅에 매몰된 것들을 파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 훼손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복원을 했습니다. 이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단호한 결정을 빠르게 내려서 이 모든 이렇게 묻혀있던 판해진 그런 기록물들을 영하 3, 40도에서 긴급 저온 냉동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보존과 복원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고요. 아주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일단 긴급 저온 냉동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후에 어떠한 복원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짜기 전에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관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저온 냉동을 했고 진공 건조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진공 건조라는 거는 아까 마카오에서도 이 기술을 잠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한 특징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미지의 성격별로 그리고 손상이 일어난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진공 건조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진공이 혹시 적용이 됐을 경우에 2차적인 파손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성격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진공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진공이 적절한 것에만 진공 건조 공법을 적용을 해서 2차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훈증 소독과 복원이 실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들과 여러 가지 조치들의 순서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재난에서도 우리가 많은 기록물들을 복원하고 복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계속됐던 이 보존 복원 과정은
저희가 특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결과물로 나왔는데요. 바로 기록물 보관 긴급 대응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2009년에 마련되면서 실질적인 조언과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재해 후 조사와 평가 방법, 재해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분야가 감광성 이미지 복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저장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보관 환경과 보관 기법이 감광성 이미지의 특징에 따라서 적용이 됐는데요. 물리 화학적 훼손이 야기가 됐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감광성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을지 큰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흐릿해지고 조악해지거나 사진 색깔이 변색된 사진, 그리고 식초 증후군이 있는 사진들을 복원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감광성 이미지 복원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말려진 긴 형태의 사진 기록물을 강화하고 또 표면 평탄화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거나 그랬을 경우 긴 형태의 사진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걸 둘둘 말아서 보관하다 보니까 생긴 그 파손물들에 대한 적절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것은 이 보관 문제로 인해서 생긴 파손의 사례였습니다. 식초증후군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진이나 필름을 저장을 할 때 산에 넣어서 저장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초 증후군으로 인해서 사진 기록물이 파손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복원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필름 스트립에 있는 파손된 부분들을 필름 미세기포를 활용해서 복원을 해낸 예시입니다.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에 큰 도움을 얻었고요. 또 기존의 오래된 기록물의 백업과 또 첨단 방법으로 디지털화를 통해서 복원과 복구를 보완하는 방법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칭다오를 비롯한 많은 지역,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체적인 주별 기록물 보관소를 놓고 비전자 기록물의 디지털 보존과 복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상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화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 전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고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2015년 정도에 중국의 비디지털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대한 발표가 한 번 있었는데요.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의 이 과정 중에 과정에 대한 상세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를 저희의 정책 안에 일환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입니다. 1990년대부터 저희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기록물의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역별 국가 기록물 디지털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디지털 기록물 보관소가 계획 중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원본을 디지털적으로 백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기준서 안에 보시면 디지털 백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백업 스토리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도 상세한 기준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백업의 포맷 자체와 또
장기적인 보관을 위한 여러 기준들이 이 같은 법안과 같은 기준 가이드라인 하에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오프사이트와 온사이트 보관 전략으로 보완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지진 2주년을 맞이할 때 저희가 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 차원에서 한 곳에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사이트라는 개념으로 백업을 보관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각 주별, 성별 그 보관소가 다른 성과 협력을 해서 서로가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진을 통해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백업이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자료는 지진이 없고 다른 성격을 갖는 지역에서 같이 백업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력망도 다르고 지진에 일어나는 빈도도 다르고 또 강 유역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기록소끼리 같이 페어링 작업을 통해서 서로의 자료를 백업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디지털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지만 서로 한 쌍으로 짝이 지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저장 조건도 서로 다르고 지리적 환경이 서로 다른 그런 것으로 지정을 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한 정기적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를 관리를 함으로써 시적절하게 주요 기록물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전자 기록물 매개체들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매개체들이 혹시 열화가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을 빨리 감지해서 2차적인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의 기록물들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예,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비디지털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는 재생이 불가능한 귀중한 자료고 기록물은 인류의 자산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국의 문화 전승과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 기록물 자료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기록물 종사자들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기록물의 보존을 하고 전통 기록물 자료의 복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며 교감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에 그리고 정보가 많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록원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는지 몰랐습니다.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예, 홍콩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홍콩 기록원에서의 기록에 관한 내록입니다. 그러면 승탁 버나드 씨 준비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예, 사이먼 추님 안녕하세요. 제 오늘 발표는 디지털 보존의 청사진 홍콩 기록관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 보존에 관한 자문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역 어, 홍콩 기록원이 작성한 기록입니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관리 어려움을 감안해서 아카이브 부분에서는 적절한 보존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홍콩 기록원은 디지털 기록물의 보존의 어려움을 대응해서 디지털 기록물 관리 시행, 디지털 기록물 관리 표준 및 지침을 공개하고 디지털 저장소 구현 등의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8월에 홍콩 기록관은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 보존에 관한 자문 연구를 마쳤습니다. 본 연구는 홍콩 정부의 디지털 기록물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록물 보존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되고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를 설명해 드려서 저희 주요 이니셔티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연구의 결과와 제안 사항을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기록은 홍콩 정부의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입니다. 홍콩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 정책 및 요구 사항을 구성을 하고 정부 부처의 기록물 관리 관행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며 보존 가치가 있는 정부 기록물을 식별하고 보존하여 기록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저희 임무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비디지털 기록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부처의 관리 정책을 수립합니다. 메타데이터라든지 또 보존 데이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편람과 지침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이메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드웨어라든지 스토리지 매체의 물리적 손상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록물 보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디지털 기록물 관리 표준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하는 것에 더해서 저희 홍콩 기록관은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전격적인 도입을 통해서 어, 어, 디지털 기록물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유를 위한 시스템이 각 부처로부터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디지털 저장소를 2019년 말부터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2020년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백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기치 않은 파일 변경이라든지 손상을 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불변성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트를 보관하게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아카이브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한 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난간의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자문 연구는 각 부처에서 생성하고 보유하는 디지털 기록물과 연구 보존을 위해 홍콩 기록관으로 이전할 만한 보관 가치가 있는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정책, 전략, 지침과 관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의 디지털 기록물을 장기 보존을 위한 기술 솔루션 제공을 하고 또 법률 규정, 사업, 운영 증거 및 보관의 목적이 있을 시 해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행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 연구의 주요 권장 사항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보 기록물의 디지털 보관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와 또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정리한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가 콩콩 기록관에 의해서 권고가 되는데요. 디지털 리포지토리가 기존 시스템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팀을 통해서 장기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분명한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기존 그 홍콩 기록관에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보존 전략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소들은 어떤 잠재적인 그 영양 모니터링의 형식 변화 및 표준화 및 진행 등 능동적 보존 조치를 통해서 보관 전체의 손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동적인 그리고 또 능동적인 보존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형식에 대한 위험 평가 및 보존 조치 계획을 수행을 하고 기술 변화를 또 변화와 또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잠재적 영향 모니터링 실시를 합니다. 또 형식 변환이라든지 표준화 진행 등 능동적 보존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관 정보의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장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보안 제어, 백업 및 복구 등 디지털 기록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보존 조치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러한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저장소 운영 가이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보면은 평가라든지 등록 및 기술평가 그리고 제출 정보 패키지 생성, 보관 정보 패키지 저장, 디지털 기록물 메타데이터의 기존 보관 카탈로그 시스템이 통하여 열람용 3번 생성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운영 가이드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흐름은 디지털 보존 커뮤니티 국제적인 모험 사례를 참조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디지털 그 리포지토리가 장기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저장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전달받는 홍콩 기록관 기존 시스템의 용량과 기능을 향상하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평가 및 연구 보존에 필요한 디지털 기록의 이관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관 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새로운 이관 플랫폼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스토리지가 출전 준비를 위해서 전달된 기록물의 바이러스 테스트라든지 평가, 기술적 실행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접근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통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부처에 제안된 보존 정책과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정부 기관들이 디지털 보존 전략 및 그리고 전략을 각각 마련하도록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ERKS를 메커니즘으로 이용을 해서 이러한 전략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그 디지털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보존 전략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저장 가치가 있는 디지털 기록물을 홍콩 기록원에 이관하기 위한 우선 추진이 지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각각의 정책과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또 파악을 하고, 또 파일 형식이라든지 적절한 저장 매체, 보존 방식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층에서 이런 보존 여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에게 비구조적인 기록물이라든지 비즈니스 시스템을 보존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저희가 의무화했습니다. 시스템 메인턴 유지 보수를 하고, 정부 기관에서 저희 기관으로 기록들을 이관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록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시스템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유지 보수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보존 전략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이들의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단일한 그 방식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전략을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필요한 것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을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유지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유지 보수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시스템을 멀티 시스템으로 유징을 합니다. 데이터 저장소의 용량을 늘리고 하는 작업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기록물의 보관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요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 보존 그 전략뿐만 아니라 제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이행 계획이라든지 또 정보 모델을 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10년 계획을 통해서 그 건강 이니시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시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자문관은 단계별로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홍콩 기록관과 각 부처의 디지털 기록물 장기 보존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로서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홍콩 기록관의 기술 향상, 홍콩 기록관 및 각 부처 내 교육 및 변경 관리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포스트는 저희 홍콩 기록관이 주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이니셔티브를 자세히 연구하고 또 파일럿 프로젝트 이행 세부 사항은 세밀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이행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변화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인력 교육 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종이 방식으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기록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물 관리 요건 간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저희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외에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종이에서 그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직원 교육은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 보존 구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원의 인식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록물의 취역성과 기록물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는 노하우를 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은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기술이 연계된 홍콩 기록원의 지속적인 위험 관리 작업인 한편에 또 관련 분야에서 숙련된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콩 기록관 직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을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디지털 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권위적이고 또 적절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기술 변화 시대에 전 세계 아카이브들은 기록물 장기 보존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시행된 다양한 이니시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한 자문 연구는 홍콩 기록관이 법률, 규제, 비즈니스 운영, 증거의 보관 목적으로 디지털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를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세한 10년 계획을 위한 세부 사항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문연구 이니셔티브를 이행을 하며 홍콩 정부의 디지털 기록물 관리 및 장기 보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기록원들이 보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에 관해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이제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특히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박스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들어오는 대로 추후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 박스에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발표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몽고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몽고 동료가 이미 참석해 계실 걸로 믿는데요. 마지막 발표는 몽고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몽고 쪽 참석자분들 준비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몽고 쪽 진행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슈런 님이십니까? 네. 네.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 파워포인트 공유 가능할까요?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몽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하고요. 틸트리 님이 제 좌측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트루스 퇴슨두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기록물 보존 계획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또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중요한 기록 유산을 보존할 때 다양한 위험 요소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 중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발전이나 역사적인 기록이 소실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몽고 정부는 역사, 문화, 기록 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높이고 해외에 있는 몽고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보존 문서와 원본 기록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된 국가와의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37개의 국가기록물 보관소의 지원을 통해서 1,300만 개 기록물, 2,300개의 유형의 영상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1570년 이후 4개 역사 시대를 아우르는 15만 개의 사진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4점은 아주 희귀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서면 기록물과 디지털 기록물의 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기록물을 관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통과돼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국가 계획 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조직 재편도 이루었고요. 인력의 배치나 법적인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필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제공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기록물 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자동화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20년까지 37개의 국가기록물 보관소의 디지털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고 서면 자료의 20% 이상이 디지털화가 되었고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일상적으로 인용과 정보 조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 자료의 완전한 보호나 보존 수명을 늘리는 것을 저희가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기록물 저장 방식, 원재료, 글 구조,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면 기록물 보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노후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성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 국가기록원에서는 현재 관련 기관에서 연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기록물의 보존과 보호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기록물 보관소나 도서관과 박물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그 사례를 연구하면서 저희의 역량을 개선하고 또 장단기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됐던 저희 그 협력이 있는데요. 이 협력을 통해서 이 협력은 1991년에 시작돼서 93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직원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또 2000년도에는
여러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보존과 보호 활동에 대한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또 여러 협력이 그 위에 이어짐으로써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 몽고 국가중앙기록원에는 보건혁신센터도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하고 몽골 간의 차관 계약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문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과의 문화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와 대한민국 간의 차관 계약이 이루어져서 몽고의 국가중앙기록원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예비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록물 보관소 건물이나 보유 자산 보존과 보호가 다른 국가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 기록물의 저장과 보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한국과의 차관 계약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몽고 쪽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몽고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차관 계약을 통해서 말씀드린 기록물 보관소 건물을 저희가 구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몽고 안에 여러 곳에 기록물 전용 보관소 건물을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86.4%의 국가 기록물 보관소가 부지를 특별히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공공기관 사무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에 지역 국가 기록물 보관소가 한 곳이 이미 건설이 돼서 보관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지정된 기록물 보관소 건물 한 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향후에 4곳의 국가 기록물 보관소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건설 부지 허가를 받았고 도면 작성을 통해서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몽고 국가중앙기록원에 보건혁신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장 여건이나 문서 노후화를 실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의 복원된 자산의 기록물들의 예시입니다. 저희 보관 기록물이 손상을 입거나 노후화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곰팡이로 인한 것들이 2%의 영향을 주었고요. 또 아주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가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관 기록물 중에 2%가 곰팡이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간주되는 것 중 22%도 파손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의 22%가 손상이 되었는데 이 자료들은 인용이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와 인용에 사용이 되다 보니 원 자료가 더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보건센터에서는 연간 2천여 점의 중요 기록을 포함한 여러 서류와 기록물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천여 점이라는 것은 1년에 전체 문서의 2%만 복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장비도 온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여러 가지 복원 작업을 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기록물 노후화 여부를 연구하고 검사하고 원인도 파악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도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여러 첨단 기법과 장비를 혁신보건센터에 제공을 하고 갖추어 놓아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또 대신에 자동으로 살균이라든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목표는 이러한 첨단화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장비와 기술이 도입이 되면 복원의 속도와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 문서 보관은 서면 형태와 취득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서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여러 해외 국가 기록물과 협력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몽고 국가기록원에서 하고 있는 현재 전략에 관해서 간략하게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몽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몽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몽고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굉장히 최신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물 보관 건물이 있었고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록물 보관이겠죠.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저도 몇 분의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인데요. 홍콩에서 온 질문입니다. 질문은 테라사와 일본 그 국가기록원에 계신 분에게 질문입니다. 안젤라 류 홍콩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테레사와 박사님, 전문 그 실무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일본의 그 전자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워킹 그룹은 과학이라든지 문사를 관리에 관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분의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을 초빙했고 일본보는 법에 따라서 이를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받아서 저희가 이러한 그 전문가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보존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마지막 그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젤라 또 이어서 하실 질문이 있으십니까? 관련 질문이요? 안젤라 뉴님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그 외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상해 시 기록원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문서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적외선이나 형광등 불빛이 종이에 기록이 남은 종이 자체에 훼손을 일으키진 않나요? 네, 한국 연사님에게 드리는 상하이 쪽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해동을 할 때 문서를 리딩하는 단계에서 이 적외선이나 형광등이 이 기록을 한 종이 자체를 훼손시키는 경우는 없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 판독 시 사용되는 광원은 기록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약한 광원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기록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업 시간을 짧게 조정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레퍼런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기록물에 직접 조사해서 실험하는 것 대신 바로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됐나요? 네, 답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더 이상 2개 이외로는 없네요. 네, 상하이 쪽에서 답변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엔젤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다시 통역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안젤라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일본이 아까 답변할 때 누락이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여기 있었는데요. 제가 통역 기능을 켜놓지가 않아서 통역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테라세라님이 테라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 테라사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카이브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일본 프레임워크 그 바탕으로 하고 전문가들로 또 학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중수와 관련된 그 일을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 법적인 구조 운영을 담당합니다. 저희가 그 공공물 그 관리 기록법에 따라서 이러한 그 기관이 운영이 됩니다. 예, 타라사와님 감사합니다. 예, 일본 그 기록물 관리법에 지금 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맞습니까? 이런 전문가 그룹은 일본 그 법에 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기록. 이 법원은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가 좀 기술적인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잘 원활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특히 어, 이 세션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뒤에서 통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스태프에게 감사드리고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총회를 1시 1시 반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중국은 12시 반이고요. 네. 그러면 총회에서 1시 반에 여러분들 모두를 뵙겠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